어젯밤에도 전기장판 켜고 주무셨죠? 따뜻하니까 좋으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무시다가는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밤마다 뒤척이시고 새벽에 자꾸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도 안 개운하고 낮에는 늘 피곤하신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숙면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인 건강과 수면 문제를 연구하고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중요하고 당장 오늘 밤부터 적용하셔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사용하시잖아요. 춥고 시린 밤에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추위에 더 민감하시고 손발이 차고 시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전기장판 없이는 겨울을 못 나신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뜻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자주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낮에 자꾸 졸리시고 이런 증상들이 혹시 전기장판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당뇨 관리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면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전기장판 사용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올바른 사용법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하고 계신 건데 이것만 바꾸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우리 몸이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온과 수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전기장판 사용법이 중요한지 제대로 아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체 리듬이라고도 하고 서케디언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하루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합니다. 언제 졸리고 언제 깨어 있는지, 언제 호르몬이 분비되고, 언제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체내 시계에 의해 조절돼요. 그 중에서도 체온 변화가 수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저녁 시간이 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심부 체온, 그러니까 몸 깊숙한 곳의 온도를 낮추기 시작해요. 체온이 떨어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졸음이 오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자는 동안에는 체온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침이 가까워지면 다시 체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가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잘 안 오고 자다가 자꾸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특히 수면 중에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외부에서 계속 열을 가해주면 몸이 혼란을 겪게 돼요. 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이러면서 뇌가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전기장판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새 전기장판을 켜놓고 주무시면 몸에 계속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땀을 흘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몸이 축축하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체온 조절 능력이 좋아서 좀 덥거나 추워도 몸이 알아서 적응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워도 덥다는 걸 잘 못 느끼시고 추워도 추운 걸 둔하게 느끼세요. 그래서 전기장판 온도를 너무 높게 해놓으셔도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과열되고 있는데 뇌는 그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전기장판 사용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72세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수면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다가 두세 번은 꼭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무거워요. 낮에는 너무 졸려서 소파에서 자꾸 깜빡깜빡 졸게 되고요. 이러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낮에 피곤하고 낮에 너무 주무시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셨어요.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없이는 절대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셔서 전기장판을 중간 온도로 켜놓고 밤새 주무신다고요. 그래야 따뜻해서 잠이 온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밤에 자다가 깰 때 보면 등에 땀이 나 있을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있을 때도 있으시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전기장판 과열 문제였어요. 전기장판이 밤새 몸을 계속 데우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따뜻해서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그 따뜻함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분께 전기장판 사용법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밤에 훨씬 덜 깨게 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졸리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전기장판 온도 조절만 바꿨을 뿐인데 잠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새 켜놓고 주무신다면 1번, 자기 전에만 켜고 자실 때는 끄신다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알아야 더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읽어보고 가능한 답글도 드리면서 간단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구독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계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인데 건강은 비싸잖아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여러분 건강 챙기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장판 사용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피하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실 수 있어요.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수면에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전기장판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니까 따뜻해야지 하시면서 전기장판 온도를 중간이나 고온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불 속이 따끈따끈해야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높은 온도로 켜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장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몸에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체온이 못 떨어져요.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도 올라갑니다. 이런 생리적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깊은 잠에서 자꾸 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지셔서 실제로는 엄청 뜨거운데도 본인은 그냥 적당히 따뜻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도 설정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등으로 전기장판 표면을 만져보셨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건 이미 너무 높은 거예요. 저온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저온 화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뜨겁지 않은 것 같은 온도에도 오래 접촉하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보통 44도에서 50도 정도의 온도에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피부가 얇고 감각도 둔하셔서 저온 화상 위험이 더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등이나 엉덩이에 빨간 반점이 생겨 있거나 피부가 거뭇거뭇해졌거나 심하면 물집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저온 화상입니다. 전기장판 온도는 최저 또는 그 다음 단계 정도로 낮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약간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가 적당해요. 따끈따끈하면 너무 높은 겁니다. 처음에는 좀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불 덮고 누우시면 본인 체온으로 금방 적당해지세요. 3위가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거였죠.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는 바로 전기장판 위에 직접 누우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 바로 위에 얇은 시트 하나만 깔고 그 위에 누우세요. 아니면 아예 전기장판 바로 위에 몸을 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로 열이 몸에 너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열이 완충 없이 바로 피부에 닿으니까 같은 온도여도 더 뜨겁게 느껴지고 체온 조절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온 화상 위험도 훨씬 높아지고요. 둘째로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가 있어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전자파가 확실히 해롭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전기장판과 몸 사이에 거리를 두시면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사용하실 때는 그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패드를 한 겹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터퍼라고 하는 두툼한 매트리스 패드를 위에 깔아주시면 열도 완충되고 전자파도 어느 정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얇은 시트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최소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두께는 되는 패드를 깔아주세요. 제가 아는 69세 박순덕 어르신은요, 겨울마다 등에 거뭇거뭇한 반점이 생기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김이나 잡티인 줄 아셨는데 하도 이상해서 피부과에 가보셨더니 저온 화상 흔적이라고 하더래요. 전기장판 바로 위에 얇은 시트만 깔고 주무셔서 그렇다고요. 두꺼운 패드를 깔고 온도도 낮추시니까 그 다음 겨울부터는 그런 반점이 안 생겼대요. 지금 바로 여러분 침대나 이불 확인해 보세요. 전기장판 위에 뭘 깔고 주무시나요? 얇은 시트만 깔려 있으면 오늘 당장 두꺼운 패드를 추가로 깔아주세요. 집에 있는 얇은 이불을 한 겹 더 깔아주셔도 됩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전기장판 사용 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1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하고 계신 건데요. 바로 밤새도록 전기장판을 켜놓고 주무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 전기장판이 켜져 있으면 몸에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합니다. 밤새 온열 찜질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야 할 때 못 들어가고 자꾸 깨게 됩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어요. 가벼운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반복하면서 자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깊은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에 몸이 회복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고 기억이 정리되거든요. 그런데 밤새 전기장판을 켜놓으시면 이 깊은 수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자는 시간은 8시간인데 실제로 깊은 잠은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으신 겁니다. 분명히 8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시면서요. 그건 양은 충분한데 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깊은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신 거죠. 또 밤새 켜두시면 탈수 위험도 있습니다. 더우니까 땀을 흘리게 되잖아요. 밤새 조금씩 땀을 흘리시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고 입이 바짝 마르신 분들 계시죠? 밤사이에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에도 안 좋고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시니어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이정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중간 온도로 설정해서 밤새 켜두시고 주무셨어요. 밤새 따뜻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깨셨대요. 식은땀이 흐르고 너무 무서우셨대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탈수가 심한 상태였대요. 밤새 땀을 많이 흘리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전기장판 사용법을 바꾸시라고 하셨대요. 그 후로는 자기 전에 미리 이불을 따뜻하게 해두시고 잠들 때는 전기장판을 끄시거나 아주 낮은 온도로만 쓰신대요. 그랬더니 그런 증상이 없어지셨대요. 밤새 켜두시지 마세요.
자세한 사용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핵심은 밤새 켜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시고 잠드실 때는 끄시거나 최저 온도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전기장판 사용 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위,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 따끈따끈하면 안 됩니다. 최저 또는 낮은 단계로 설정하세요. 2위, 전기장판 위에 직접 눕기. 두꺼운 패드를 한 겹 깔아서 열 완충과 전자파 차단을 해주세요. 1위, 밤새 켜두고 주무시기. 체온이 떨어지지 못해서 깊은 잠을 못 자고 탈수 위험도 있어요. 이 3가지 오늘부터 당장 피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로 전기장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따뜻함의 장점은 누리시면서 수면의 질은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3위는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는 대부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을 꼭 활용하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전기장판을 미리 켜두세요. 이불 속이 따뜻해지도록요.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잠드신 후 1~2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해두세요. 그러면 처음 잠들 때는 따뜻해서 편하게 잠드시고 잠든 후에는 전기장판이 꺼지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타이머가 없는 오래된 제품을 쓰고 계시면 콘센트에 끼우는 별도의 타이머를 사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전자제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몇 천 원 정도예요. 이거 하나 사셔서 끼워두시면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요. 아니면 아예 자기 전에 직접 끄시는 습관을 들이셔도 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시면서 손 뻗어서 끄시는 거예요. 처음 잠들 때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불 덮으시면 본인 체온으로 금방 따뜻해지세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이에요. 2위는 취침 전 예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기장판 사용법은요.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전기장판을 켜두셔서 이불 속을 따뜻하게 예열해 두시고 잠드실 때는 전기장판을 완전히 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불 속이 충분히 따뜻해져 있어서 처음 누우실 때 춥지 않으세요. 그 따뜻함이 1~2시간은 유지됩니다. 그 사이에 잠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잠드신 후에는 전기장판이 꺼져 있으니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드실 수 있고요. 새벽에 춥다고요? 그건 이불과 잠옷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용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고 따뜻한 잠옷을 입으시고 수면 양말을 신으시면 새벽에도 크게 춥지 않으세요. 특히 발이 차신 분들은 수면 양말이 정말 효과 좋아요. 발만 따뜻해도 전체적으로 훨씬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거든요. 만약 그래도 새벽에 너무 추우시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새벽에 다시 켜지게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시면 11시에 꺼지게 해두시고 새벽 4~5시에 다시 켜지게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자는 한밤중에는 전기장판이 꺼져 있고 일어나실 시간 가까워지면 다시 따뜻해져서 일어나시기도 수월해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전기장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1위. 이건 정말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온도 설정에 대한 건데요. 따뜻함의 정도를 낮추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은 따뜻해야 의미가 있지, 미지근하면 뭐하러 쓰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아, 따뜻하다 하는 느낌이 확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건 수면을 위해서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잠을 잘 자려면 이불 속이 따끈따끈하면 안 됩니다. 약간 서늘하다 싶은 정도 들어갔을 때, 바로 뜨끈한 느낌보다는 천천히 편안하게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가 좋아요. 전기장판 온도는 최저 단계로 설정하시고 그것도 너무 덥게 느껴지시면 꺼두시는 게 맞아요. 발이 특히 차가우셔서 전기장판 없이는 못 주무시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발 쪽에만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전기 발열, 방석 같은 소형 제품을 발 쪽에만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온몸을 다 덮이는 것보다 발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수면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대신 온수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온수 매트는 전기장판보다 온도 조절이 더 부드럽고 과열 위험도 적고 전자파 걱정도 덜해요. 요즘은 온도 조절이 아주 세밀하게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온수 매트도 밤새 고온으로 켜두시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아예 전기장판 대신 핫팩이나 전기 찜질팩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기 전에 이불 속에 넣어두셨다가 잠드실 때 빼시거나 발 쪽으로 밀어두시면 처음 잠드실 때는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식으면서 밤새 과열될 위험이 없어요. 제가 만났던 70세 장미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해서 밤새 틀어놓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 너무 졸리셔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제가 전기장판 사용법을 완전히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추워서 못 자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죠. 자기 1시간 전에 미리 전기장판을 켜두셔서 이불을 따뜻하게 해두시고 잠드실 때는 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겨울 이불로 바꾸시고 수면 양말도 신으시라고 했어요. 처음 이틀은 좀 어색하고 새벽에 한두 번 추워서 깨셨대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적응이 되시면서 오히려 잠을 더 깊이 주무시게 됐대요. 예전처럼 한밤중에 더워서 이불을 걷어차거나 땀이 나서 깨는 일이 없어지셨대요.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개운하다고 느끼셨대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낮에 졸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하면 잠이 잘 온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잠을 망치는 거였어요 하시면서요.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되셔서 전기장판 예열만 하고 끄시고 주무시는 게 당연해지셨대요. 자, 여기까지 전기장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3위,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잠드신 후 한두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세요. 2위, 취침 전 예열 방식 사용하기. 미리 이불을 따뜻하게 해두시고 잠드실 때는 끄세요. 1위, 온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아예 끄기. 이불 속이 따끈따끈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로요. 이 3가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수면의 질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숙면이 그렇게 중요한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로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성인에게도 중요해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피부를 재생하는데 이 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둘째로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는 동안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감염과 싸우는 능력이 높아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에 더 잘 걸리고 회복도 더 느려집니다. 셋째로 뇌의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특히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넷째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유지됩니다. 낮 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자는 동안에 정리되고 저장돼요.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기억이 정리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안 좋아져요. 다섯째로 감정 조절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좋아져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는 동안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심장과 혈관이 쉬게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휴식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혈압 위험이 올라갑니다. 당뇨 관리에도 안 좋아요.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당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만 위험도 높아져요.
수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더 많이 먹게 되고 특히 단 것이나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 뇌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잠과 정신 건강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잠을 못 자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낙상과 사고 위험도 높아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멍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시니어분들한테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건강 전체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수면의 질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기장판 말고도 겨울철 숙면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전기장판 사용법을 바꾸시면서 이것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첫째로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의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조금 서늘하다 싶은 정도가 좋아요. 너무 따뜻하면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너무 추우면 또 불편해서 자주 깨게 됩니다. 보일러 온도를 약간 낮추시고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는 게 좋아요. 둘째로 적절한 이불을 사용하세요. 겨울용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시되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불이 너무 무거우면 자면서 답답하고 뒤척이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가볍고 따뜻한 소재의 이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스다운이나 마이크로와이버 같은 소재의 이불이 가볍고 보온력도 좋습니다. 셋째로 따뜻한 잠옷을 입으세요. 얇은 잠옷에 이불만 덮는 것보다 따뜻한 잠옷을 입으시면 훨씬 덜 추워요. 특히 면 소재나 융 소재의 두툼한 잠옷이 좋습니다. 넷째로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발이 차가우면 전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수면 양말을 신으시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편안해져요. 너무 꽉 조이는 양말은 피하시고 느슨하고 부드러운 수면 전용 양말을 신으세요. 다섯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도 이완돼요. 그리고 욕조에서 나온 후에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자기 직전보다는 한두 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음료를 드세요.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를 자기 전에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다만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피하셔야 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실 수 있으니까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일곱째로 낮에 햇볕을 쬐시고 운동을 하세요. 낮 동안 햇볕을 쬐시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잘 돼서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밤에 더 깊이 주무실 수 있어요. 다만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오후 일찍이나 이른 저녁에 운동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최인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부터 수면 문제가 시작되셨대요.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개운하지가 않으셨대요. 점점 심해지셔서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수면제 드시면 그날은 좀 주무시지만 다음날 멍하고 또 수면제 없이는 점점 더 못 주무시게 되셨대요.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 중에 전기장판 이야기가 나왔어요. 겨울철에는 온수 매트를 고온으로 밤새 틀어놓고 주무신다고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야 잠이 온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침실 보일러도 따뜻하게 해두시고요. 제가 일단 전기장판 사용법부터 바꿔보시자고 했어요. 침실 온도도 좀 낮추시고요. 처음에는 춥다고 하셨는데 두꺼운 겨울 이불로 바꾸시고 수면 양말 신으시고 자기 전에 족욕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수 매트는 자기 1시간 전에 켜두셨다가 주무실 때는 끄시거나 최저 온도로만 쓰시라고 했죠. 한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셨대요. 밤에 덜 깨시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시대요. 수면제 양도 조금 줄이셨고요. 3달 후에는 수면제를 거의 안 드시고도 주무실 수 있게 되셨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뜻하면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였어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잠을 못 잔 거였어요. 침실이 좀 서늘해야 깊이 잔다는 게 진짜였어요. 하시면서요. 지금은 겨울에도 보일러를 낮게 틀고 이불로 보온하시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자, 이제 전기장판 안전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수면의 질 외에도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제품, 전선이 손상된 제품, 접힌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험이 높아요. 전기장판은 반드시 펴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빼두세요. 오래된 제품은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제조 후 5년 이상 된 제품은 점검을 받으시거나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둘째로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뜨겁지 않은 것 같은 온도에도 오래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피부 감각이 둔한 분들은 저온 화상 위험이 높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는 낮게 설정하시고 두꺼운 패드를 깔아서 직접 접촉을 피하세요. 셋째로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밤새 고온으로 사용하시면 땀을 많이 흘리셔서 탈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드시고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시거나 끄세요. 넷째로 전자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두꺼운 패드를 깔아서 거리를 두시거나 예열만 하고 끄시는 방법으로 전자파 노출을 줄이세요. 다섯째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전기장판의 전선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열되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 수리하시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전기장판을 확인해 보세요. 몇 년 된 제품인가요? 전선은 멀쩡한가요? 조절기는 잘 작동하나요? 오래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이번 기회에 새 것으로 바꾸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시니어분들의 수면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면 본인의 수면 문제를 더 잘 이해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잠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셨는데 나이 드시면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또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을 오래 주무셨는데 나이 들면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들고 가벼운 수면이 늘어나요. 그래서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시게 됩니다. 또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요. 화장실 가시느라 깨기도 하시고 그냥 자다가 깨기도 하세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변화예요. 또 아침에 일찍 깨게 됩니다. 체내 시계가 앞당겨져서 저녁에 일찍 졸리고 아침에 일찍 깨시게 돼요. 이런 변화들 자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새 뒤척이시고 전혀 못 주무시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으시고 낮에 너무 졸리시면 그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시면 원래 나이 들면서 얕아진 수면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체온이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깊은 잠은 더 못 주무시게 되고 더 자주 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전기장판 사용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수면 문제가 심하시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우울증 같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꿔보셔도 좋아지지 않으시면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해 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침실 벽에 붙여 놓으시면 매일 보시면서 실천하시기 좋아요. 먼저 전기장판 사용 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 온도를 중간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지 않기. 최저 또는 낮은 단계로만 사용하세요. 둘, 전기장판 위에 바로 눕지 않기. 두꺼운 패드를 한 겹 이상 깔아주세요. 셋, 밤새 켜둔 채로 주무시지 않기. 잠드신 후에는 꺼지거나 최저 온도로만 유지되게 하세요. 넷, 오래되거나 손상된 전기장판 사용하지 않기.
안전을 위해 점검하시거나 교체하세요. 다음은 올바른 전기장판 사용법입니다. 하나,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잠드신 후 한두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하세요. 둘, 취침 전 예열 방식 사용하기.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켜두셨다가 잠드실 때는 끄세요. 셋, 온도는 최저로 설정하거나 아예 끄기. 이불 속이 따끈따끈하면 안 됩니다. 넷, 두꺼운 패드를 깔아서 열 완충하기. 다섯, 발만 차가우신 분은 발 부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다음은 숙면을 위한 추가 팁입니다. 하나, 침실 온도를 16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기. 서늘하게요. 둘, 따뜻한 겨울용 이불 사용하기. 가볍고 보온력 좋은 걸로요. 셋, 따뜻한 잠옷 입기. 넷, 수면 양말 신기. 발이 따뜻하면 전체적으로 덜 추워요. 다섯, 자기 전에 족욕이나 반신욕하기. 한두 시간 전에요. 여섯,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 한 잔 마시기. 카페인은 피하세요. 일곱, 낮에 햇볕 쬐기와 적당한 운동하기. 여덟, 수면 문제가 심하면 병원 상담받기. 마지막으로 안전수칙입니다. 하나, 전기장판은 펴서 사용하기. 접힌 상태로 사용하지 마세요. 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빼두기. 셋, 전선 상태와 조절기 작동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넷, 제조 후 5년 이상 된 제품은 교체 고려하기. 이 체크리스트,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세요. 일단 오늘 밤은 전기장판 온도를 낮추시고 가능하면 타이머 설정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내일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인데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 챙기는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 자녀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시고 밤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 영상 공유해드리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잠을 못 잔 거였구나 하시면서요. 특히 멀리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한테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직접 옆에서 챙겨드리기 어려우실 때 이런 영상 하나 보내드리는 게 효도예요. 건강정보 공유가 가족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면역력도 유지되고 머리도 맑게 돌아가고 기분도 좋아요. 반대로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건강도 나빠지고요. 그런데 전기장판 하나 잘못 쓰신다고 잠의 질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따뜻하면 잠이 잘 온다고만 생각하시지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잠을 망친다는 건 모르시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시죠? 전기장판 온도 낮추시고 밤새 켜두지 마시고 두꺼운 패드 깔아주시고 이거 몇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당장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좀 서늘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익숙해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수면의 질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덜 깨시고 아침에 더 개운하시고 낮에 덜 졸리실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건강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잠만 잘 주무시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깊고 편안한 숙면을, 건강한 노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